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하던 축구 전문가들이 토트넘 팬들은 심장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집에 가면 좀 진정이 될 것이다 라고 농담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은 결과는 승리를 얻었지만 맨유는 현재 풍비박산 상황입니다. 특히 맨유의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르티네스가 조만간 매각될 것이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맨유의 아모림 감독은 맨유가 경기를 지배했다면서 손흥민의 코너킥 득점이 없었다면 승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센터백 마르티네스와 골키퍼 바인드르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이 지나치다며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곤혹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맨유의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경기 이후 매체와 팬들의 질타에 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맨유 팬들도 마르티네스의 매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마르티네스는 후반 43분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갑자기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충격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당시 마르티네스는 코너 플래그 쪽으로 걸어가는 손흥민에게 말을 건넸고, 말을 들은 손흥민은 쳐다보면서 어이없어 하며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에게 했던 발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토트넘 팬들까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칠레 매체 엔칸차는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에게 스페인어로 똥구멍이라고 말하며 손흥민을 재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에게 비겁한 놈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르티네스의 신경전에 넘어가지 않았고 침착하게 코너킥을 차서 환상적인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타고난 신장이 작은 마르티네스는 코너킥에서 토트넘 선수들을 마크하기 힘들었고 팀이 실점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1998년생으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세계 5대 센터백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트넘전으로 완전히 이미지와 경기력이 바닥을 치면서 매체와 팬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축구 전문가들도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을 자극한 행위는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패배의 책임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은 마르티네스가 쿨루셉스키에게 실수로 공을 내주면서 나왔습니다. 게리 네빌은 마르티네스의 실수는 아르헨티나 최고 수준의 센터백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빌은 손흥민은 품격이 있었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클리어링은 솔직히 끔찍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마르티네스를 비판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한때 테나흐 감독 밑에서 미래의 주장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림 감독의 부임 이후 깊은 인상을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르티네스는 토트넘전에서 경기를 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마르티네스가 매각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맨유 팬들은 구단을 비난하면서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맨유 팬들은 마르티네스를 도살자라고 부르면서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수비 방식으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은 마르티네스가 아모림의 시스템에도 적응할 수 있다면서 절대 매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르티네스의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위기로 확 돌아섰습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의 경기력이 토트넘전에 그대로 드러났고 손흥민에게 불필요한 욕설까지 하면서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했다면서 맨유의 치욕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맨유 선수들은 토트넘의 아치그레이에게 농락당했다는 지적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맨유 팬들이 토트넘의 10대 선수가 잘못된 위치에서 플레이했는데도 공격수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부상 병동이 되면서 만 18세의 아치그레이가 자신의 포지션인 미드필더를 버리고 센터백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치그레이를 공격 라인이 뚫지 못했고 심지어 맨유의 수비수들보다 더 많이 뛰면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맨유 팬들은 경기에서 패배한 것 이상으로 아치그레이에게 농락당한 것을 더 치욕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SNS에는 맨유 선수들을 질타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맨유 팬은 포지션이 전혀 맞지 않는 위치에서 뛴 만 18세의 아치그레이가 우리 수비수보다 몇 마일 더 잘 뛰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팬은 아치그레이가 우리의 모든 슛을 막아내고 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팬은 우리의 스트라이커는 아치그레이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은 맨유전에서의 아치그레이 활약을 크게 평가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그레이에게 10점 만점에 7점을 주며 그레이가 센터백으로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익스프레스는 7점을 주면서 천부적인 센터백은 아닌데도 맨유의 근거리 슛을 2번이나 막아냈다고 썼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중앙 수비에서 확실한 플레이를 펼치며 안토니와 에릭센의 정확한 슛을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TBR 풋볼은 메뉴 팬들이 만 18세의 미드필더 아치그레이가 토트넘의 센터백을 맡아서 맹활약을 한 것에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와중에 메뉴의 아모림 감독은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득점으로 승리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직후 메뉴 선수들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비난은 옳지 않다면서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가정이지만 후반 43분 손흥민의 득점이 없었다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메뉴가 넣은 득점이 토트넘의 골키퍼 포스터의 실수로 얻은 것이 아니라 메뉴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모림은 토트넘의 드라구신과 페드로 포로가 매우 피곤해 보였기 때문에 집중 공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모림은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내내 메뉴가 경기를 지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유율과 유효 슈팅수 등 모든 숫자에서 토트넘을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두 지쳐 보였기 때문에 메뉴는 더 많은 공간과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축구 통계 매체에 따르면 아모림의 주장처럼 메뉴가 경기를 지배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아모림 감독은 후반 43분 손흥민의 코너킥 득점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토트넘은 운이 좋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메뉴가 계속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경기로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돌입했다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승리는 메뉴가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의 코너킥 다이렉트 득점은 영국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뉴 팬들은 왜 VAR이 없는지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카라바오컵은 8강까지 VA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카라바오컵 경기는 일부 리그팀뿐 아니라 하위 리그 클럽이 참가하는데 그 클럽들이 VAR은 일부 리그 클럽에만 유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위 리그의 경기장에는 VAR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기장에서 익숙한 경기를 뛴 하위 리그 선수들에게는 VAR로 확인하면 공격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준결승부터는 VAR이 적용됩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지만 손흥민의 품격 있는 대응과 놀라운 경기력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메뉴는 경기력과 팀 분위기 모두 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축구는 결국 실력과 정신력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명경기였습니다. 앞으로 두 팀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보며 기대해봅니다. 오는 23일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은 부상 병동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전은 여전히 손흥민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다시 날아오르고 있다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파이팅입니다.